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평생 자식 교육비, 결혼 비용, 전세금, 심지어 손주들 학원비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님들. 정작 정년퇴직 후 통장 잔고는 겨우 87만 원.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새벽부터 재활용 수거하며 무료급식소에서 하루를 버티는 70대 부부의 실화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아마 여러분도 부모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중에 내가 저런 부모가 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스말스말 피어오를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희생의 덫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깊고 강한 메시지를 담았어요. 아직 이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시니어 부모님들의 숨겨진 마음과 자녀들의 후회까지 솔직하게 전하는 곳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따뜻하면서도 아픈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편안히 기대고 들어주세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오래된 빌라 3층, 좁은 20평 남짓 되는 집. 72세 김영수 할아버지와 70세 박순자 할머니가 48년째 함께 살고 계십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거실 벽면은 가족 사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 자녀의 유치원 입학식 사진부터 대학 졸업식, 결혼식, 심지어 손주들 첫걸음 사진까지. 그 사진들 속에서 두 분은 항상 웃고 계시지만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찬은 딱 세 가지. 김치, 된장국,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계란 프라이. 고기나 생선은 꿈도 못 꾸는 지경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적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8년을 일하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하신 분. 할머니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20년 넘게 주방 보조로 뛰셨어요. 손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손으로 손님들 밥을 지어내고 국을 끓이시던 그때 정년퇴직 후 받으신 국민연금은 할아버지 월 68만 원, 할머니 월 62만 원. 두 사람 합쳐서 130만 원 남짓 들어오지만 현실은 훨씬 혹독합니다. 빌라 관리비 25만 원, 전기세, 수도세 10만 원, 약값, 고혈압 당뇨약 20만 원만 빼도 손에 쥐는 돈은 40만 원도 채 안 돼요. 그나마 통장에 남아있는 87만 원은 비상금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마지막 먹거리예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집 한 채씩은 해줬어. 큰아들은 강남 쪽 아파트 전세금 5억 원 대출로 대어줬고 둘째 딸은 결혼식 비용으로 3천만 원 썼지. 막내 아들은 캐나다 유학비로 2년치 학비 8천만 원을 모아보냈어. 그때는 우리가 가진 돈이 아니라 은퇴적금 깨고 빚까지 내서라도 해줬지. 자식들이 성공하면 우리도 덩달아 잘 살겠지 했는데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웃으시려 하시다가 결국 눈물이 터지셨어요. 그 눈물 속엔 40년 넘는 후회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할머니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시죠. 그땐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 요즘처럼 노후 준비, 연금, 적금 다각화 이런 걸 알았으면. 하지만 그땐은 이미 지나간 세월. 지금 두 분의 통장은 자식들 사랑의 대가로 텅 빈 채 남아있을 뿐입니다. 두 분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5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컴한 골목길. 할아버지는 낡은 재활용 수레를 끌고 나서세요.
수레에는 빈 페트병, 캔, 신문지 등이 쌓여 있지만 무게는 20kg은 좋게 넘습니다. 오늘은 몇 군데 아파트 단지 돌고 시장 근처 상점들 뒤져봐야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하세요. 하루 수입은 8,000원에서 많아야 12,000원. 겨울엔 추위에 손이 시려 발이 얼지만 이게 제일 확실한 돈이야 하시며 버티십니다. 한 번은 눈이 와서 미끄러지시다 넘어져 팔을 다치셨는데도 다음날 다시 수레를 끌고 나가셨어요. 자식들한테 알리면 걱정할 텐데 그게 전부였죠. 한편 할머니는 6시쯤 일어나시어 동네 무료급식소로 향하세요. 시흥시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그곳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이용 가능해요. 매일 100명 남짓 오는 분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제일 먼저 줄을 서세요. 순자씨, 오늘도 왔네. 밥 잘 먹어요. 급식소 아저씨의 말에 할머니는 고맙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하며 인사하세요. 메뉴는 간단해요. 미역국, 김치찌개, 반찬 2가지, 그리고 밥 1공기. 하지만 그 한 끼가 두 분의 하루 식사의 반을 채웁니다. 점심 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쉬시려 하지만 곧바로 다음 루틴으로 넘어가세요. 저녁 8시가 넘어야 집에 도착하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할머니는 마트로 향하세요. 폐장 10분 전쯤 도착하면 반찬이 50에서 70% 할인돼요. 오늘은 어묵 500원짜리 3개, 두부 300원짜리 하나. 이걸로 이틀은 버틸 수 있겠네. 할머니는 그렇게 계산하며 장바구니를 채우세요. 한 번은 할인 스티커를 붙인 생선회를 보시고 가슴이 막 뛰더래요. 오랜만에 고기 먹을까 싶어서 그런데 가격 보니 2,000원. 우리 통장 생각하니 그냥 포기했어. 집에 돌아온 할머니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할인 스티커 보면 너무 좋아서 가슴이 막 뛰더라. 그런데 그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게 제일 힘들어. 이런 하루를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 평생 얼굴 들고 살 수 없어. 우리가 키운 애들이 그런 부모로 기억하면 안 되지. 그 처절한 자존심이 두 분의 하루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세 자녀는 모두 잘 나가고 있어요. 큰아들 영민 씨는 45세.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승진해 월급 7천만 원대. 강남 아파트에 살며 아내와 2아이를 키우는 데 바쁘시죠. 둘째 딸 지은 씨는 42세. 중소기업 마케팅 대리로 일하며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월 소득 5천만 원쯤. 결혼 후 안정된 삶을 꾸렸습니다. 막내 아들 한준 씨는 38세. 캐나다 유학 후 현지 IT 회사에 취업해 영주권까지 땄어요. 연봉은 원화로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해요. 설날이나 추석에 용돈 30만 원씩 보내오면 부모님은 이제 애들이 좀 여유로워졌네 하시며 그 돈으로 3개월치 약값과 공과금을 해결하세요. 고맙다 얘들아. 엄마 아빠는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보내시죠. 하지만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요? 큰아들로부터 오는 전화. 엄마,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다음에 뵐게요. 둘째 딸. 아빠, 나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워서 추석에 내려갈게. 막내는 시차 때문에 더 뜸해요. 아빠, 여기 날씨가 춥네. 한국은 어때? 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건강 챙기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세요. 그러고 나서 서로를 보며 한숨을 쉬죠. 우리 애들이 바빠서 그런 거야. 우리 때문에 신경 쓰게 하면 안 되지. 그 말만 반복하시면서 사실은 자식들이 모르는 곳에서 하루 종일 우리고 계세요. 한 번은 큰아들이 명절에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가 슬쩍 통장 얘기를 꺼내셨어요. 영민아, 아빠 연금이 좀 적어서. 그런데 너희들 걱정 마. 아들은 아빠, 제가 보내드릴게요. 다음 달에 100만 원 붙여요. 했지만 할아버지는 아니야, 너희들 애들 교육비나 잘 써. 하시며 얼버무리셨어요. 그 후 아들은 정말 100만 원을 보냈지만 부모님은 그 돈을 비상금으로 묻어두고 여전히 재활용 수거를 하세요. 애들 돈 쓰면 나중에 손주들 유학비 못 주잖아. 이런 마음이 자식들의 무지를 만들어내고 무지는 또 부모님의 고독을 키웁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부부가 100만 가구 이상 된다고 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저소득층의 40%가 자녀 지원을 포기한 채 생활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모르는 부모의 하루. 그 무게가 오늘도 두 분을 짓누릅니다. 밤 11시. 불을 끄고 누운 작은 방. 부부는 이불을 나란히 깔고 서로에게만 털어놓는 속마음을 꺼내놓으세요. 이 시간은 두 분의 유일한 안식처예요. 여보, 내가 잘못한 거지?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줬어. 큰애 전세금 대출 갚느라 우리 적금 다 깨서 우리 노후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잡으시며 대답하세요. 아니야,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70년대, 80년대 부모들 대부분 그랬잖아. 자식 성공이 부모 성공이라는 말 믿고 살았지. 요즘 애들처럼 노후 준비, 연금, 주식, 부동산 다각과 이런 걸 알았으면 모르겠지만 그땐 월급 봉투 들고 집으로 오는 게 전부였어. 할머니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꾼다고 해요. 꿈속에서 자식들이 엄마, 아빠,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더 이상 돈 못 드려요. 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부모님이 텅 빈 집으로 쫓겨나는 모습.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어요. 그 꿈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무서워. 내가 빈 껍데기만 남겨놓고 간 것 같아서 죽기도 겁난다, 여보야.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세요. 나도 그래. 그런데 후회만 해서는 안 되지. 우리가 한 사랑은 틀리지 않았어. 다만 그 사랑이 우리 자신까지 포용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야. 이 자책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두 분은 동네 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러 가신 적이 있어요. 상담사는 부모님, 자녀분들께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이 늦지 않았어요. 라고 하셨지만 할아버지는 그럼 애들한테 죄책감만 줄 텐데요. 우리가 키운 애들이 그런 부모를 기억하면 그게 더 아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분은 서로 팔짱을 끼고 걸으시며 그래, 우리끼리 버티자 하세요. 하지만 그 밤 다시 꿈이 찾아오고 자책의 고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빈 껍데기라는 말은 두 분의 삶을 상징하는 가장 아픈 단어예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 시골 마을부터 서울 변두리 아파트까지 이런 부모님들이 수백만 명 계십니다. 자식들 얼굴 깎일까봐 부담 줄까봐 끝내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세요.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35%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자녀에게 털어놓는 비율은 겨우 15%에 불과합니다. 왜냐?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 줄 알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지갑이나 통장을 열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당장 해보세요.
거기 10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아마도 용돈으로 드리자고 아껴둔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비슷한 사례를 인터뷰하다가 한 할머니께서 동장에 50만 원이 있는데 손주들 장학금으로 모았어. 우리 밥값은 재활용으로 때워 라고 하시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자녀 여러분,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 아빠, 요즘 어때? 건강은? 돈은 좀 여유로워?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말에 찾아뵙고 통장 잔고를 한번 슬쩍 봐주세요. 부모님이 괜찮아, 걱정 마 라고 해도 진짜 괜찮은 척하고 있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부부는 자녀가 통장 봐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적어? 라는 말에 울면서 미안해, 숨겼어 라고 하셨어요. 그 후 자녀가 매달 50만 원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고 지금은 복지센터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50대, 60대 초반이신 시니어 여러분, 제발 나 자신을 위해 쓰세요. 자식한테 다 주지 마세요. 자식 성공이 내 성공이라는 옛 격언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당신이 웃고 여행 가고 취미 즐기며 사는 게 진짜 자식 사랑입니다. 당신이 아프거나 빈 껍데기로 남으면 자식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요.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요. 오늘부터 적금 하나 더 들고 여행 계획 세우세요. 자식들은 그게 더 기뻐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김영수 할아버지가 저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우리처럼 되지 말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자식 사랑이 지나쳐서 정작 자기 인생을 빈 껍데기로 만들지 말라고. 우리는 후회하지만 여러분은 미리 준비하세요. 부모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우리 모두 조금씩 바꿔 나갑시다. 자녀 여러분, 전화 한 통이 기적이 됩니다. 시녀 여러분, 당신부터 사랑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주었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